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 보잘것없지만 제 번역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AI 시대의 번역가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쇼츠에 올린 작품은 제가 번역한 작품들 중에 일부입니다. 각 작품들의 번역 경위를 살펴보고 누구나 번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세계 단편소설 걸작선이라는 소설집은 제가 처음에 짧게 일했던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의도 자체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랑 이야기들을 모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 중에 일본 소설 한 편을 제가 번역을 하게 되었고 당시 편집자였기 때문에 일본에 한 2년 정도 다녀온 경력 그리고 계속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제가 능력이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일본어가 매우 짧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번역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이 작품들 각각 번역된 작품들을 유명한 소설가 선생님이 수정해서 감수해서 작품집으로 엮은 것이 바로 이 세계 단편소설 걸작선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일본어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소설가가 수정을 해준다니까 겁도 없이 이런 단편집을 번역할 수 있었고요. 지금 다시 이 작품을 살펴보니까 지금 봐도 일반인이 번역하기에는 꽤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이기보다는 당시에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검색해서 무엇이든지 알아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보다 더 확실한 수단, AI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모르는 문화, 모르는 내용이라도 쉽게 번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계 단편소설 걸작선을 번역했던 때보다 더 쉽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일본어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깊숙한 능력이나 이해를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만 갈고 닦아 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 제 일본어 능력보다는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식으로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거의 없고 워킹홀리데이에 일본에 가서 3개월 정도 어학연수 하고 거의 독학한 것밖에는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이 작품을 번역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번역한 것이 이 비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비밀은 나와 나 사이에 숨겨진 12가지 이야기라는 옴니버스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꽁트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짧은 작품인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던 일본 작가들 아리스가와 아리스, 요시다 슈이치, 모리에토, 이사카 고타로, 사토 쇼고, 오가와 요코, 기타무라 가오루, 미우라 시온, 아베 가즈시게 등등의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옴니버스로 모아놓은 작품이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알지 못했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것을 발견해서 번역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들이 워낙에 재미있었고 짧았기 때문에
뭐 두 번째이기는 하지만 제 이름을 내건 첫 번째 작품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이 됐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였고, 물론 제가 일하던 출판사에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료를 받는다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인쇄도 지금 받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이 담긴 첫 소설 책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작품들을 더 관심을 갖고 읽게 되었고, 더 일본 소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된 게 이 비밀이라는 옴니버스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찾아낸 책이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 번역한 이 시소게임이라는 소설은 우연히 당시에 일본의 북오프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던 적이 있어요. 북오프는 그 중고책 서점이죠. 그 중고책 서점에서 그 일본어로 된 원서, 그 문고본이죠. 문고본의 책을 우연히 찾아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아토다 다카시라는 작가였고, 제가 일하던 출판사가 SF라든지 그런 장르 소설 쪽 소설을 많이 출판하던 출판사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그런 소설을 찾다 보니까 이 아토다 다카시라는 작가가 나오키상 수상 작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인 한국 타이틀은 시소게임이지만 원제는 가꼬 하코부 하시라는 과거를 옮겨다 주는 다리,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것은 좀 한국어로는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이 시소게임으로 바꾸어서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이 아토다 다카시라는 작가의 작품을 계속해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한 것이 냉장고에 사랑을 담아라는 작품, 그리고 나폴레옹 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나폴레옹 광이 나오키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물론 이 작품들을 전부 다 출판사에 있을 때 번역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도에 다시 일본에 가게 되는데, 2008년도? 그때 박사,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아르바이트 삼아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이 냉장고에 사랑을 담아, 그리고 나폴레옹 광, 그리고 아카가와 지로라는 이 사람도 유명한 작가죠. 상사가 없는 월요일이라는 작품까지를 소설을 번역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소설 작품 이외에도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밟다 보니까 관련 서적, 연구서들도 일부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선연구문헌지는 한국에 와서 번역을 한 것인데, 일본에서 연구된 한국 책들, 연구되어서 출판된 과거 메이지, 쇼와 다이쇼 이때의 책들을 모아서 설명해 놓은 책인데, 그 일부를 저도 맡아서 번역한 것이고요. 상에서 일부 번역을 했고, 아직 출판되지 않았지만 하에서도 번역을 일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트 명상이라는 거는 일반 서적인데, 이것도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서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가장 최근에 번역한 이거는 시체는 매달려서 웃는다라는 이 작품은 올해 초에 6월에 출판된 책인데, 이것은 되도록 저작권이 없는 작품들을 골라서 제가 직접 번역하고 교정도 하고 편집도 한 작품인데요. 일본의 아오조라 문고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는 저작권이 없는 각종 문학 작품, 여러 가지 글들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찾아서 10편 정도인가 12편인가를 골라서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일했던 첫 출판사가 장르 소설 전문이다 보니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들도 약간 장르 소설에 해당하는 그 70년 전 이전에 작고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자가 출판에 가까운데요. 물론 디자인과 출판을 당시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던 당시에 디자인을 했었던 친구가 도와주어서 번역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거의 자가 출판처럼 1인 출판으로 형식을 빌려서 하고 나서 보니까 누구든 출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작품이든 번역해서 출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출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작품을 해야 하지? 또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저작권이 없는 것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에이전시 등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출판사에 직접 물어본다거나 문의한다거나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AI 시대에는 저도 이 작품을 번역할 때 AI의 도움을 조금 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특히 더 많이 AI를 활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AI가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 앞으로 AI 시대이기 때문에 번역가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충분한 문화적인 이해,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은 충분히, AI는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그 거짓말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번역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훌륭한 번역자가 아무런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번역가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것은 언어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키워갈 수 있고요. 번역을 하면서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억과 인식 이것도 제가 박사 과정을 끝내고 나서 연구서 들을 모아놓은 책을 일부 번역과 교정을 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 작품은 일본에서 출판된 작품들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역소설이라는 거 있죠. 옛날에 영어 원본이 나와 있고 그 옆에 한국어가 소개되어서 문법과 단어 설명을 해주는 것들. 이것은 그러한 형식의 책입니다. 물론 영어 등 원제를 직접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작을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일본어를 가지고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문법과 단어 설명들을 달아놓은 것이 바로 이 책들입니다. 어린 왕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셜록 홈즈, 로마의 휴일.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출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운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출판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여건이 되었지만 이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출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를 통한 출판만이 전부는 아니죠. 이제는 다양한 매체가 앞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매체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매체를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능력을 키워 나가서 그때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러한 번역 능력을 함께 키워 나갔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이러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직접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기회까지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함께 공감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출판까지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공지로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댓글이나 게시판 글들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